지상전에서 러시아의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막아내고 역공까지 펼친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하늘에서도 러시아를 압도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바라던 F-16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 보더라도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공전력이라고 할 게 없는 하마스는 사거리나 명중률이 형편없는 원시적인 가삼 로켓을 대량으로 쏟아부어야 그나마 이스라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자국이 보유한 전투기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주요 목표물들을 공습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전황을 만드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표면적인 공군력으로만 보면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해 우크라이나를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F-16까지 운용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F-16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고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대한민국의 FA-50이 F-16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수많은 기관 무기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러시아가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방어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야금야금 방어선을 갉아먹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어졌던 포격전의 양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양측 모두 고착화된 방어선 너머로 공격을 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포병 전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로 싸우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확실한 제공권을 쥐고 있다면 방어선 너머에서 포탄을 날리는 적포대를 공대지 미사일의 정밀 타격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없다 보니 포병부대는 일부 드론 공격 외에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화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방어선 돌파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소모전을 계속하면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는 쪽은 우크라이나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무기가 바로 F-16인 것입니다. F-16은 멀티롤 제공기로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지대공 방공망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중 기동 성능도 우수해서 이런 종합적인 성능으로 평가했을 때 비슷한 세대인 미그-29나 수호-27보다도 한 수위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중한 성능이 도리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오래도록 발목 잡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F-16 지원이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낼 필요성을 느낀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은 결국 F-16 지원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을 필두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소망했던 현대식 전투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렵게 확보한 F-16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항공전력 격차에서 비롯되는 제공권 열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F-16이 단순한 운용기간으로만 따졌을 때 미그-29, 수호-27보다 한참이나 선배인 구형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근거로 F-16이 자신들에게 제공권을 가져올 것이라 자신하는 걸까요? F-16은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리스와 튀르키예 국경 분쟁 때에는 두 나라 모두 F-16을 출격시켜 대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F-16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대부분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어 왔고 또 이 덕에 실전 배치된 지 이미 40여 년이 지난 구형 전투기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량이 이루어지며 한결같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F-16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령 기체 자체는 오래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성능도 개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F-35, F-15의 버금갈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 성능이나 운용면에서 모자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보니 뛰어난 범용성 덕에 군수 지원마저 용이해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온 만큼 개발 초기와는 전혀 다른 전투기로 거듭난 상태니까요. 현실적으로 F-35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16은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공군 전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을 F-16은 애석하게도 최신 개량형은 아닙니다. 과거 F-16을 구매해 수십 년 사용했던 국가들에서 슬슬 퇴역 시기가 가까워지는 물량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1979년부터, 덴마크는 1980년부터 각각 사용했던 F-16의 초기형인 F-16AB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는 순차적으로 19대를, 네덜란드는 최대 42대까지 보내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미국이 F-16의 지원을 허용한 것은 지난 5월 20일이었지만 F-16을 선뜻 내주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16이 등장한 지 오래된 기체이긴 하지만 개량을 거듭해 지금도 현역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의 주력 공군 전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F-16AB조차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원 승인이 떨어진 5월부터 파일럿들을 F-16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유럽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결정된 8월 21일부터는 정비 인력의 운용 교육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이 운용 교육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F-16을 직접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발빠른 움직임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F-16을 목 빠지게 기다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F-16을 손에 넣은 것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방어선 너머에 숨은 러시아 포병부대 위로 날아가서 정밀 공대지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원거리 화력 지원이 사라지면 남은 일은 서방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양의 기관 무기를 앞세워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러시아가 공군력을 쥐어짜내서 보낸 전투기가 F-16을 공중에서 상대하려고 해도 어지간한 러시아제 전투기들보다 성능 우위가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공대공 전투로 맞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지켜보던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긍정적 반응은 유별날 정도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FA-50GF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등장시킨 뒤에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퍼레이드 참여 전에 두 대의 FA-50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재조립을 마치고 첫 시험 비행을 마친 기념으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장관이 연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FA-50이 특이한 도색을 한 모습이 눈에 띄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조종석 밑부분 기체 바닥에 조종석처럼 보이게끔 가짜 캐노피를 그려넣은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기동할 때 적들이 관측하기에 위인지 아래인지 혼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종의 위장 도색인데요. 폴란드가 FA-50의 유관 관측이 가능한 거리에서의 공대공 전투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폴란드 공군 파일럿들은 탑승 소감을 전하기도 했으며 부와슈차크 장관은 운용 계획을 밝혔는데요. FA-50이 폴란드 상공 정찰 임무는 물론 폴란드 국경을 넘어 발트 3국과의 연합 정찰 임무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트 3국 역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향후 FA-50GF는 벨라루스 및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은 F-16을 언급하면서 FA-50과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F-16을 원했던 것은 서방의 전투기가 구소련제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덧붙여서 FA-50의 조종사는 F-16을 매우 쉽게 조종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도 말했습니다. 보통은 FA-50을 F-16 조종에 앞서 호환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여기지만 정작 실제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에서는 두 기종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FA-50GF가 첫 선을 보였던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도 바로 옆에서 F-16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FA-50은 F-16에 비견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초기형 F-16AP라면 FA-50이 월등한 성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폭장량이나 항속거리, 최고속도 등은 아무래도 체급과 엔진의 차이 때문에 F-16이 FA-50보다 우월하지만 FA-50은 최신형 항전 장비로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링크 16 데이터 링크와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는 F-16AP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성능의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적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시드 작전 능력은 A사 레이더의 유무만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므로 A사 레이더가 없는 F-16AP 사양으로는 따라올 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FA-50은 운용 비용이 F-16의 절반 수준이라서 비용 면에서도 의외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능에서 F-16이 FA-50을 이기려면 CD 사양으로도 비등한 수준이고 EFV 사양쯤은 되어야 확실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경공격기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FA-50이 이제는 F-16의 자리까지 넘보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